안녕하세요. 펑션베이 기술사업팀 장성일 책임입니다. 오늘은 리커다인 2025 신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발표 내용에 소개해 드리는 신기능들은 개발된 기능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리커다인 2025 제품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개발되어 있으니 새로운 버전에 대한 맞춤유나 릴리즈 노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의 소개는 프로페셔널 MFBD, 툴킷, 그리고 V9 앰프부터 개발하고 제공되어 왔던 포스터와 관련된 기능 소개들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페셔널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커다인의 개발은 GUI와 솔버로 나누어지며 GUI의 개발 및 개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솔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커팅 플레인의 레퍼런스 마커 기능입니다. 회전하는 베어링이나 하우징 내부를 관측하시고 싶을 때 무빙 커팅 플레인을 적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된 기능이 커팅 플레인의 레퍼런스 마커 기능입니다. 보이시는 커팅 플레인 창에서 상단부에 레퍼런스 마커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이러한 해당 베어링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움직일 마커를 첫 번째로 선택을 합니다. 이후 선택한 마커의 기준으로 커팅 플레인을 적용할 오리진과 노멀을 설정하시면 움직이는 커팅 플레인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팅 플레인 창을 실행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움직일 마커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과 노멀을 선택하시고 커팅 플레인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실행시켜 보시면은 움직이는 마커에 따라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기능들은 매저와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리커다인 2024까지는 그룹 엔티티들의 질량을 계산하려면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커다인 2025부터는 그룹 엔티티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매스 프로퍼티 창을 보시면은 Add 그룹이라는 기능으로 그룹 바디들을 한 번에 선택 가능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용법 동작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룹 볼 베어링으로 생성한 그룹 바디입니다. 이때 홈 탭에서 매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Add 그룹 버튼으로 이 그룹 베어링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룹 베어링에 해당된 전체적인 바디 엔티티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때 칼큘레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그룹 바디들에 대한 전체적인 매스와 이너시아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기능은 커브 랭스 기능입니다. 커브 랭스 기능은 커브나 엣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기존 리커다인 2024까지는 아래와 같이 생긴 커브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인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 커브 랭스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커브를 선택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랭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약간의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인트 폴스 컨택은 기존에 모두 동일한 모양으로 보였지만 리커다인 2025부터는 각각의 엔티티별로 아이콘 모양의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리커다인 2024까지는 어떤 조인트, 폴스, 컨택을 생성하건 모두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커다인 2025부터는 각각의 엔티티별로 데이터베이스상에 표기되는 모양이 다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디스플레이 창을 보시면 아이콘의 색상이나 라인들의 색상을 담당하는 어드밴스드 디스플레이 세팅 옵션 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커팅 플레인 핸들러 색상 옵션입니다. 해당 색상 옵션을 변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커팅 플레인 핸들러의 색상이 변경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드래그 셀렉트 옵션입니다. 사용자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디폴트로 배경색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흰색으로 배경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때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선택되었는지 잘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드래그 셀렉트 기능의 색상을 변경하게 되면은 디폴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흰색 배경을 사용했을 때도 어느 부분이 셀렉트 되었는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CAD 기능으로는 지오메트리 릴레이션에 대한 기능 강화가 있었습니다. 리커다인은 2023 버전부터 꾸준히 지오메트리 릴레이션에 대한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리커다인 2025에는 남아있던 기능들인 로드 데이터와 임프린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도 릴레이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로드 데이터의 아웃라인에 PP가 연결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이 PP를 변경하게 되면 리커다인 2024까지는 로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리커다인 2025부터는 이 변경된 PP에 대해서 로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프린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파라메터 값이 변경되게 되면은 임프린트 지오메트리에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릴레이션 기능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페셔널에 개발된 솔버의 신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티브 컨택인 토러스인 실린더 컨택이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해당 컨택은 실린더 내부에서 토러스가 접촉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 컨택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트라이포드 타입의 CVJ 시스템은 실린더로 이루어진 구동축과 토러스로 이루어진 피동축을 가지고 있고 회전 운동을 통해 동력 전달을 하는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지오 컨택으로 정의하게 되면 각각의 접촉면을 설정하고 노멀 디렉션도 따로 설정해 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토러스인 실린더 컨택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컨택을 정의하여 오른쪽과 같이 해석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토러스와 실린더로 이루어진 토러스인 실린더 컨택의 프리미티브 컨택입니다. 구동 영상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축에 대한 동력이 두 번째 축으로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석 시간도 지오 컨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토러스인 실린더 컨택을 이용하는 것이 40% 정도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콘투 실린더 컨택의 옆면에 대한 접촉 지원입니다. 리커다인 2024 버전까지는 콘투 실린더 컨택을 생성하게 되면 콘의 옆면과 실린더의 옆면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커다인 2025 버전부터는 콘과 실린더의 옆면이 접촉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고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콘과 실린더를 활용해 좀 더 쉽고 빠르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개발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오 컨택의 스틱션 기능입니다. 기존 지오 컨택에서는 점착 현상이 구현되지 않아 차량이나 트랙에 경사로 주행 해석을 진행할 때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존 툴킷 컨택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스틱션 디포메이션이 발생하면 마찰력을 유발하는 기능을 지오 컨택에서도 추가하였습니다. 지오 컨택의 프로퍼티 페이지를 보시면 컨택 캐릭터리스틱 탭의 프릭션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창을 열어보시면 슬라이딩 앤 스틱션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옵션을 사용할 때 이 스틱션 디포메이션을 정의하시게 되면은 이 값에 따라서 마찰력이 발생하도록 동작합니다. 이 영상은 스틱션이 없을 때 경사로 주행을 진행하는 해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로에서 프릭션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틱션을 적용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현상 없이 그 자리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결과가 스틱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이며 스틱션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미끄러지지만 스틱션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미끄러지고 거기에서 멈춰설 수 있도록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에는 무브 리밋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조인트의 이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인트의 동작 범위를 제한하려면 기존에는 익스프레션의 바이스탑을 이용을 해서 복잡하고 어렵게 이용을 했어야 됐는데요. 무브 리밋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쉽게 모델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적용 가능한 엔티티들로는 레볼루트 조인트와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그리고 실린더리컬 조인트가 있습니다. 아래쪽의 예제는 각 축을 레볼루트 조인트를 이용해 모델링한 6축 다관절 모델입니다. 이를 엔드 이펙터의 PTCV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고 나머지 관절들의 각도가 정해지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맨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축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는 해석을 진행할 겁니다. 레볼루트 조인트의 프로퍼티 창을 열어보시면 맨 아래쪽에 무브 리밋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해당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동하게 될 최소 각도, 그리고 최대 각도, 그리고 이 이동 범위를 넘어갔을 때 어떠한 스티프니스와 댐핑 코에피션트로 막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진행을 해보시면 0도부터 55도까지 첫 번째 축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무브 리밋이 없을 때는 해당 각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무브 리밋이 있을 때는 0도부터 55도까지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페셔널에 대한 신기능과 기능 개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다음으로는 MFVD에 대한 기능 개발 및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MFVD에서 핵심적으로 개발한 기능들은 열과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오 컨택의 프릭션 히트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프릭션 히트는 두 물체가 접촉할 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마찰력만큼 열 에너지로 발생하는 기능입니다. 보이시는 수식처럼 접촉점에 대한 마찰력과 해당 지점에서 발생한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를 곱해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모델은 볼 베어링 모델이고 크게 볼 파트와 외륜, 내륜 파트로 나눠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커다인에는 컨택을 정의하게 되면 베이스와 액션이 생기게 되고, 접촉이 발생했을 때 마찰력에 의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베이스와 액션에 나눠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컨택 프로퍼티 페이지에 베이스 프릭션 히트와 액션 프릭션 히트 팩터를 이용해 설정하셔서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볼 베어링 예제에서 프릭션 히트에 대한 모델링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 전달이 발생하려면 각각의 바디들을 전체적으로 유연체 모델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륜과 내륜, 그리고 각각의 볼들을 메쉬를 통해 풀플렉스 바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접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오 서페이스 컨택을 이용을 해서 아우터링과 볼과 이너링 사이의 접촉을 정의해 줍니다. 그 다음 전체 컨택 파라미터들에서 첫 번째로 프릭션을 정의를 해준 후 해당 마찰로 인해 발생한 열 에너지를 얼마만큼씩 베이스와 액션에 전달할 것인지 히트 팩터를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정의한 마찰로 인해 내륜과 외륜, 그리고 볼들이 회전하면서 마찰열이 전달되는 것을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 해석을 진행하면 해당 플렉시블 바디가 열에 의해 팽창 및 수축을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서 자체적인 해석 스텝의 감소가 발생하고, 여기에 접촉이나 다른 힘 요소들이 포함되면 더 많은 스텝의 감소가 발생해서 해석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저분들 중에는 열에 의한 변형은 제외하고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리커다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객분들을 위해서 디포메이션은 제외하고 열 전달만을 고려하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홈 탭에 플렉시빌리티 기능으로 해당 옵션이 추가가 되었으며, 해당 다이얼로그에서 풀플렉스 탭을 보시면 Treat all 풀플렉스 bodies as rigid bodies 라는 옵션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약 16,000개의 노드를 가지고 서멀 컨택이 32개, 그리고 프릭션 히트를 포함한 지오 컨택이 32개, 노달 템퍼레이처까지 있는 열 전달 및 팽창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 해석 시에 디포메이션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약 14시간 정도의 해석 시간이 소요되지만, 디포메이션을 제외하면은 8시간 정도의 해석 시간이 소요되어 약 40% 정도의 해석 시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쉬와 관련된 기능 개발 내용입니다. 먼저 파라메터라이즈드 서페이스 메쉬 기능 강화로 인프린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도 PV 업데이트 시 반영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예제는 인프린트 지오메트리에서 쿼드라 앵글과 스케일을 함께 적용한 지오메트리입니다. 해당 지오메트리를 서페이스 메쉬를 진행하고 관련된 PV 값을 변경하게 되면 형상에 맞게 메쉬도 같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스 메쉬에 대해서 형상 업데이트 시에 전체적인 메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의 형상은 인프린트와 서페이스 메쉬를 진행한 요소이고 소스 메쉬를 제외하더라도 해당 지오메트리의 정보, 즉 PV 값을 업데이트하면 전체적인 메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롤 컨택 역시 다양한 기업에서 요청해 주셨던 기능입니다.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시트들이 감기는 상황을 모델링할 때 지오 컨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번 감기면서 롤링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프 컨택을 무시하고 재료가 감기면서 굴대의 반지름, 즉 이 티크니스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개발된 컨택이 롤 컨택입니다. 해당 컨택은 플렉시블 컨택의 지오 롤 컨택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컨택 프로퍼티 창을 보시면 이 시트의 티크니스와 레퍼런스 노드를 지정합니다. 이 레퍼런스 노드 기준으로 시트가 점점 감기면서 두께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를 티크니스를 이용해 적층시키는 형태로 접촉이 적용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감기는 형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3차원 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롤링 예제를 가져왔고 롤러에서 시트가 감기면서 두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오 컨택을 사용하게 되면 셀프 컨택에 의해 완벽하게 감기는 해석을 하기 어렵지만 롤 컨택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다음과 같이 감기는 형태의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투어 기능들에 대한 개선사항 및 개발사항들입니다. 리커다인을 활용해 마모 해석을 진행하시고 싶은 유저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리커다인에는 마모량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 마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프레셔 벨로시티인 PV 값입니다. 해당 값을 확인하는 기능이 리커다인에 추가되었습니다. 마모량 Q는 마모 개수의 정상 하중, 그 다음 슬라이딩 거리를 곱하고 접촉 표면 경도를 나눈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모에 대한 측정 기준인 마모 깊이는 이 마모량을 마모 면적에다 나눈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새로운 마모 개수와 PV, 거기에 마모 시간 T를 곱한 형태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커다인 컨투어에는 해당 PV 값과 슬라이딩 벨로시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리커다인 패치 기준으로 노멀 폴스와 패치의 단면적을 나눈 값이 표면 압력이 되게 되고 이를 탄젠셜 디렉션으로부터 나타나는 속도인 슬라이딩 벨로시티를 곱하게 되면은 앞서 마모 깊이 수식에서의 PV 값과 동일한 값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통해 마모도를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모도 확인을 위해서 하우징 마모 예제 모델 및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모델은 베어링과 하우징으로 이루어진 모델이고 이 내륜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에 고정되어 있지만 외륜은 흔들리면서 하우징과 접촉이 발생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 접촉으로 인해서 마찰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마모가 발생하는 모델이죠.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오른쪽 부분에 가장 많은 접촉과 침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위에서 가장 많은 마모가 발생한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때 하우징의 홀 부분에서 패치를 정의하고 이 PV 컨투어를 확인해 보시면은 해당 부위에서 마모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서 봤던 이 오른쪽 윗부분에서 가장 많은 마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저희는 컨투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도 마모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리커다인 컨투어 기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컨투어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컨택 서페이스에 대한 렌더링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선택한 렌더링 모드에 따라서 컨택 프레셔와 컨택 서페이스에 대한 스트레스 컨투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컨투어 민맥스 기능으로 자릿수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5승 정도의 작은 값들인 경우가 많은데 기존 컨투어는 이를 잘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릿수 옵션이 생기면서 더 자세한 값들까지 확인할 수 있고 스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도 UI상에서 직접적으로 민맥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툴킷들과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드라이브 트레인과 관련된 개선 및 개발 사항입니다. 기어 페어 사이에 로드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할 때 메쉬 스티프니스를 이용해 확인하고 싶은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페어 사이의 메쉬 스티프니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시뮬레이션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포스트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고 원하는 기어 페어를 선택한 이후에 아래쪽에 시스템 스티프니스를 체크하고 플랫을 이용을 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익스포트를 하여 CSV 형태로 결과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원하는 프레임만 지정하셔서도 선택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어링 오일과 구리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로테이셔널 레지스턴스 기능입니다. 키스를 활용해 생성한 베어링의 프로퍼티를 보시면 가장 아래쪽 부분에 로테이셔널 레지스턴스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이 프로퍼티 창을 열어보시면 심플하게 마찰력을 넣어서 보실 수도 있고 SKF 모델의 라이브러리를 적용시켜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오일 그리스에 저항을 넣지 않은 경우에는 속도에 줄어드는 효과가 없지만 다음과 같이 구리수 효과를 넣게 되면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듀러빌리티에 대한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 듀러빌리티에는 피로평가를 진행을 할 때 하나의 패치셋만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국소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리커다인 2025 버전부터는 다중 패치셋을 선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패치셋을 선택하거나 여러 개의 엘리멘트 셋을 선택하여 동시에 평가할 수 있고 결과들을 임포트 및 익스포트해서 결과값들을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인 포스트는 리커다인의 해석 결과 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포스트 프로세스 프로그램입니다. 리커다인 아이콘 옆에 있는 이 포스트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도 실행하실 수가 있고 리커다인의 아날리시스 탭에 포스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서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커다인 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해석 프로세스 진행 중에도 기존 해석 결과를 독립적인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리커다인 포스트는 리커다인 V9 알포부터 함께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플롯들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단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용량 파일 처리를 위한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영상이 리커다인 포스트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하는 영상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영상이 리커다인 플랫을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리커다인 포스트에서도 기존의 리커다인 플랫과 마찬가지로 결과들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들을 그려서 기존의 리커다인 플랫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수치 연산과 그 다음에 FFT, 필터 등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스와 FFT 필터들도 제공하고 있죠. 다음으로
기존 리커다인 플랫에서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영상과 함께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를 동영상 파일로 직접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리커다인 포스트를 써야 할까요? 리커다인 포스트의 특색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모델은 리커다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델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모델의 결과를 저희가 분석하고 싶은데요. 리커다인에서 플랫을 실행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보고서를 위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러한 정리를 하는 프로세스에서 해석이 멈춘다거나 아니면 리커다인이 꺼진다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리커다인 포스트에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석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을 하실 필요 없이 그래프를 그리시고 자료를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도 대용량 파일이 되면은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원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리커다인 포스트에서는 청크라는 파일 형식을 제공합니다. 기존 RPLD 파일을 청크 파일로 변환하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읽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보다 빠르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커다인 포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플롯에 비해서 그래프의 수정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커다인 플랫의 경우에는 그래프들 하나하나를 열어서 이 프로퍼티를 수정해서 닫는 작업들이 필요했는데요. 리커다인 포스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프로퍼티 창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플롯에 비해서 다양한 프로퍼티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롭게 플롯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리커다인 플롯과 달리 리커다인 포스트에만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툴팁은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래프의 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리커다인 플롯과는 다르게 줌인, 줌아웃도 마우스 휠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셀렉트, 멀티 드로우 기능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Shift 키를 누르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드로우 시리즈를 누르시게 되면은 한꺼번에 데이터들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다인 플랫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데이터 파일의 동일한 항목들에 대해서 리커다인 플롯과 같이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멀티 드로우 시리즈도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컴페어 데이터는 이 화면에 그려진 그래프와 동일한 항목을 선택한 데이터 파일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멀티 셀렉트 기능 그리고 멀티 드로우 기능과 함께 해당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모델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 모드는 선택한 데이터 항목을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리커다인 플롯의 경우에는 데이터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도 그래프로 전체적으로 그렸어야 했고 확인 후에는 그래프가 필요 없는 경우에 삭제했어야 합니다. 반면에 포스트에서는 프리뷰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 이 모드를 키신 다음에 데이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려졌던 그래프들을 프리뷰 모드를 끄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플롯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PPT 등에 필요한 글자나 화살표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수치 등을 확인을 할 때는 리커다인을 함께 실행해 두고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요. 리커다인 포스트에서는 그러실 필요 없이 어노테이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영상에 보시는 것 같이 직접적으로 수치를 확인을 하고 또 박스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텍스트를 넣으셔서 값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 결과 그래프를 그리는 중에 3D로 표현해야만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모델들도 있는데요. 리커다인 포스트에서는 이를 위한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D 플랫도 다음과 같이 가능하고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 볼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플롯에서도 파이썬이나 C#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리커다인 포스트는 이러한 별도의 환경 구축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스크립트를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커다인 포스트는 앞으로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리커다인 2025의 신기능과 포스트 기능 소개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발표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Q&A 시간을 활용해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